뭔데 이거? 베스다. 근데 쓸렸어. 이게 돌에 걸려가지고. 나온다. 안 나온다. 돌에 탁 걸려갖고 빼는데. 보트처럼 랜딩 해야겠는데? 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크기도 괜찮은 딱 사자 턱걸이 딱 되는 40cm 짜리 베스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항상 낚시를 하면서 궁금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았던 수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봄에서 점점 산란기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초봄에서 산란기로 넘어가는, 그리고 그 살짝 다음까지 수온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오늘은 그래서 꿀팁 베스 플러스죠? 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네, 안녕하세요. 꿀팁 베스의 이영근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꿀팁 베스 플러스죠? 꿀팁 베스 플러스. 오늘 내용은 수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베스 낚시를 하잖아요. 베스는 물고기니까 너무나 당연히 물속에 사는데, 그 중에서도 수온, 물의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 수온이 나타내는 게 분명히 낚시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렴풋이만 알고 있고, 하루에 수온이 얼만큼 변화가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물음표만 되게 많아서 그걸 좀 느낌표로 바꿔보고자 해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죠, 피디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온에 대한 내용 첫 번째는 우리가 장소에 따라 수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강같이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고 흐르는 물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저수지나 댐처럼 수심이 좀 깊어서 수심별로 수온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수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는 거예요. 우선 강이던 저수지던 기온이 오르고, 그리고 태양이 고도가 올라가면서 일조량이 많아지면요, 자연스럽게 태양 에너지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수온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 올라간 수온이 강의 경우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둘둘둘 말린다고 해야 되나? 표층하고 아래쪽하고 수온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흐르면서, 특히 어떤 보나 조그만 이렇게 뚝 같은 걸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콸콸콸 쏟아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냥 다 한 개처럼 이렇게 믹스가 되는 거예요. 커피에 이렇게 우유 이렇게 살짝 타가지고 싹 저으면 아메리카노가 라떼가 샥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균일하게 섞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여울이나 이런 걸 통과를 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강, 흐름이 정말 느리고 깊이가 있는 강 같은 경우에는 표층과 심층 그 두 부분의 수온의 차이가 거의 그런 경우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여울이 지거나 콸콸콸 흐르는 부분이 존재하는 구간 존재하는 강에서는 그런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깊이가 있는 곳, 저수지나 댐 같은 경우에는 표층과 심층은 수온의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이건 물리잖아요. 질량이 같고 태양 에너지가 도달을 해서 부피가 열 팽창에서 늘어나면 그만큼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워져서 위에 뜨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서머클라이밍 편 하면서 따뜻한 물이 위에 있다 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봄에 유난히 수온이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우리가 낚시를 가서 뭔가 이 볕이 따뜻하니까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 때문에 이 정신적 버프를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물도 많이 따뜻해졌을 거예요. 왜냐면 기온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난주 기준으로 안동호 같은 경우 한 8도, 7.5도에서 8도 정도 수온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대형 댐은. 근데 그에 비해 강이나 이런 흐르는 얕은 물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거든요. 10도, 11도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이유는
넓은 곳을 통과하면서 데워진 지표면을 흐르기도 하고, 물의 양에 대비 면적이 넓어서, 받는 면적이 넓어서 수심이 얕으니까요. 다 데워진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면서 이렇게 둘둘둘둘 말리면서 흐르면서 여울을 지면서 섞였기 때문에 온도가 균일하게 되게 따뜻한 물이 돼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 댐이나 저수지는 어느 정도 수온이 표층과 심층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차가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낚시를 하면 봄에는 좀 더 낚시가 강이나 얕은 곳이 낚시가 좀 더 잘 되고,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봄이 오면 조금 더 늦게, 한 타임 늦게 저수지나 댐이 낫다는 거예요. 베스를 넣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언밸런스 프리리그에는 역시 ATG 매치 10 years 스탠다드 루어를 만듭니다. OSP 대한민국 프리미엄 피싱 태클 몬스터 프로젝트 최상의 평강 능력을 자랑하는 사이트 마스터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밸리와 함께합니다. 좋아. 귀요미. 그래서 지금까지 깊고 고여있는 물, 그리고 얕지만 흐르는 물, 이 어떤 수온의 변화에 차이가 양상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좀 층이시고 여기는 좀 전체적으로 다 같은 수온을 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물속에 사는 베스는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수온에 따라서 베스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수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베스는 물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거의 수온이 베스의 체온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낚시를 기준으로 보면 약 6도보다 좀 더 수온이 낮을 때는 완전 겨울 낚시예요. 낚시가 좀 겨울이다 라고 생각하고 낚시를 하는 게 맞고요. 한 8도 정도 딱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좀 봄 낚시를 시작할 수 있구나 라는 게 제 경험적인 내용이에요. 대충 8도 정도쯤 되면 고기들이 얕은 곳으로 올라와서 먹이 사냥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깊은 곳에 좀 의지하던 베스들이 빠져나온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깊이가 있는 곳에선. 그리고 얕은 곳에서는 한 8도, 10도 정도쯤 되면 활발하게 입질이 돼요. 봄낚시가 된다는 거죠. 전문 용어로 미노우를 쪽쪽 빤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가 딱 되면 그런 낚시들이 좀 가능해집니다. 그게 딱 요 시즌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수온이 좀 더 오르면 한 12도 전후한 온도가 되면, 그때는 물고기들이 약간 산란을 의식하는 이동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체형도 엄청 좋아지고요. 체고도 빵빵해지고, 그리고 베스들이 산란을 하는 행동, 그러니까 알짜리가 되는 지역들로 이동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낚시를 해봐도 그런 장소들에서 확실히 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12도를 넘어서 14도 정도쯤이 되면 큰 덩어리들, 큰 개체들은 산란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16도를 전후해서 산란을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16도, 18도. 그런데 좀 더 낮은 수온에서 덩어리들은 좀 산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큰 덩어리들, 그러니까 알짜리를 진짜 직접 만드는 엄청 큰 덩어리들 있잖아요. 5자 넘는 수컷들. 그런 수컷들은 그 시즌만 돼도 알짜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3월 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알짜리를 지키는 베스들이 눈에 띕니다. 남쪽에서는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한 14도 정도만 되면 덩어리들은 산란을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적인 이야기지만, 그리고 16도쯤 17도쯤이 되면 그때는 완전 신나는 산란 무드가 걸립니다. 어디를 가도 알짜리를 볼 수가 있고요. 표층 수온이 17도 18도쯤 딱 되면 완전히 신나는 산란 무드예요. 그래서 알짜리 낚시가 성행이 되고, 베스가, 수컷들은 알짜리를 진짜 조그마한 애들도 내가 알짜리를 산란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되면 알짜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암컷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돌아다니는 배회하는 암컷들을 잡는 낚시가 성행이 되거나, 아니면 알짜리 베스를 잡는 낚시가 성행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수온이 좀 더 올라가면 한 20도,
22도까지 올라가면 베스의 산란이 완전히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베스의 산란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블루길이 있는 곳이라면 블루길이 산란을 시작을 하면 베스의 산란이 끝났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블루길 알짜리는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손바닥만한 알짜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알짜리를 블루길이 베스처럼 베스 똑같이는 아니고요. 비슷하게 지켜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한 20도, 22도쯤이 되면 산란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뒤로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도가 넘어가면 고수온기로 넘어가면서 서머클라인이 걸리고 뭐 이런 낚시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수온에 따라서 이렇게 베스가 어떤 산란을 하는 어떤 무드, 봄의 큰 테마인 산란과 먹이를 수온에 따라서 쫙 이런 변화가 있는데요. 근데 이 수온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가서 담궈보는 거죠. 온도계를. 그래서 딱 봤는데 수온계를 봤더니 뭐 표층이 몇 도가 나와. 표층이 뭐 예를 들어 지금 8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깊이가 좀 있는 이런 저수지예요. 이런 저수지라면 표층은 8도니까 물 속에 좀 더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 많이 좀 시원하겠구나. 실예로 저희가 예전에 정규전 준비를 하는데 표층이 12도였어요. 근데 뭘 빠뜨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푹 담근 적이 있거든요. 근데 손을 이렇게 만질 때는 12도니까 따끈따끈 했는데 푹 집어넣어서 어깨까지 넣으니까 손끝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가 나요. 한 1m만 들어가도, 한 1m만 들어가도 수온이 차이가 날 정도로 나니까, 저 정도 깊이에는 좀 더 지금보다 표층보다 조금 더 낮은 온도의 물이 존재를 하겠구나 하고 낚시를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 작년에 요맘때 뭐 한 10도였어. 그럼 올해도 요맘때 한 10도일 거야. 왜냐? 우리가 기온이 따뜻하면 수온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태양의 고도가 얼마나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얼만큼 도달했느냐에 따라서 수온은 영향을 많이 받지 기온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어느 정도 기온이 많이 높으면요, 수온도 어느 정도는 살짝 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과 태양 복사 에너지 고도니까 날짜가 가는 것, 3월 말에 대충 이 정도 수온이었어 라는 걸 작년에 데이터가 있다면 올해도 그 정도 데이터로 가시면 괜찮습니다. 물론 한파가 오거나 갑자기 날씨가 확 따뜻하면 1, 2도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경향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내가 지난주에 갔던 곳이 표층이 10도였어요. 그럼 이번 주에 몇 도일까요? 이 문제거든요. 이번 주에는 아마 10도보다 높겠죠. 근데 얼만큼 높냐면 약 1도 정도 높습니다. 제가 낚시를 하면서 어탕기를 켜놓고 항상 낚시를 하잖아요. 그럼 어탕기 수온을 매주 보는데 맨날 연습 들어갈 때마다 한 1도 정도 오르더라고요. 표층 수온이 1도 정도 오른다는 건 아무래도 그만큼 태양의 고도도 높아지고 일조 시간도 길어지니까 수온이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는 꾸준히 그런 경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주 후엔 1도, 2주 후엔 2도, 3주 후엔 3도. 내가 여기를 낚시 갔는데 표층 수온이 10도였어. 그런데 한 달 뒤에 4주 후에 가는데 여기 몇 도일까? 그럼 대부분 13도 아니면 14도 이 정도쯤 되거든요. 그래서 수온 데이터가 한 개, 두 개 정도만 있어도 몇 주 후에 몇 도 정도 될까를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좀 이게 약간 좀 신빙성 있는 게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딱 나눠서 수온이 쭉 올랐다 쭉 내린다라고 계산을 해버리면 26도 올랐다 26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초고수온기 한 30도, 31도까지 올라가니까 5도에서 31도까지 26도 올랐다가 다시 쭉 해서 21도 또 26도 떨어져서 다시 5도가 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남부지방인지 중부지방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제 경험상 돌이켜보면 일주일에 1도 정도의 수온의 변화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한파가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확 따뜻해진다든지 아니면 큰 비가 내려서 수온이 약간 띠용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수온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경향은 거의 다 지켜지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이번 주에는 봄낚시 막 올라타는 낚시를 했는데 내가 한 달 만에 낚시를 가니까 대충 이렇게 변화가 됐을 거야 라고 상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낚시를 준비해 가시면 좀 출조하는데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피디님? 네, 지금까지 장소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수온이 어떤 변화를 갖고 그 변화가 온 수온이 베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수온별로 그래서 베스는 대충 이런 행동들을 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주관적인 내용도 되게 많았고요, 이번 에피는. 그리고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도 좀 이렇게 섞어서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플러스는 참고만 하시고요. 나중에 베스 낚시를 갔을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꿀팁 베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